자, 언정원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소피아 다뤘다고 누가 방금 전에. 네. 아, 저는 그 소피아 별로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럽니까? 일단 좀 무섭게 생겼고. 너무 무섭게 생겼어, 진짜. 예, 그러니까요. 그게 그 로봇계에서는 이제 언캐니 밸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그게 사람에 가까워졌는데 사람이 아닌 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이 반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하죠. 예. 정말 사람 같으면 또 감탄하게 되는데. 그렇죠. 어설프게 사람 같은 거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걸 언캐니 밸리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소피아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는 사적으로 그렇게 애정이 안 가더라고요. 기술이 거기까지밖에 안 간 거죠. 아직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걸 하기로 한 것이지 뭐 게으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언캐니 밸리. 네, 언캐니 밸리. 언캐니 밸리. 네, 로봇 용어입니다. 언캐니라는 게 뭐 불가사의한 이런 건데. 불편한, 뭐 좀 안 좋은, 이상한 계곡이라는 뜻인가요? 무슨 그렇죠. 뜻일까요, 이게? 예, 그런 얘기죠. 어쨌든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갑자기 새로운 용어가 궁금해서 언캐니 밸리. 네.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일본 학자, 일본 누군가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뭔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다뤄보려고요. 자. 오늘 얘기는, 얼마 전에 제가 중국의 과학굴기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알파 제로 이야기도 드리고 하면서 그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좀 부담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왓슨의 무능함에 또 얘기를 했었고. 왓슨의 무능함.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얘기 비슷한 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이 지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을 갖고 있잖아요. 천궁이죠. 천궁, 예. 네, 텐궁. 텐궁이라고 하는데. 네, 그쪽에서는. 예, 이게 이제 뭐. 텐궁이죠. 예.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미국만큼이나 많은 로켓을 쐈다. 네. 중국이 그런 얘기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텐궁이 한자로 천궁, 즉 하늘의 궁전이라는 의미로 좀 멋있게 지은 건데, 이게 이제 그래비티 영화에 나옵니다. 혹시 그렇죠. 예. 건너편에 있는. 그렇죠. 예. 우주정거장으로. 예. 그래서 산드라 블럭이 이제 여기에 어떻게 가가지고 이제 지구로 탈출에 활용을 하잖아요. 여기에 길이가 한 10m쯤 되고 무게가 8.5톤이니까 인공위성으로 작은 녀석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얘가 이제 곧 떨어질 예정입니다.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지금 2011년 9월에 발사가 됐거든요. 2011년 9월 뭐 별로 안 됐네요. 보통 이 정도면 그냥 수명이 다 됩니다. 그래요? 예. 우주정거장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의 수명은 그 정도였던 거죠. 물론 뭐 러시아 우주정거장 막 10년, 20년 있지 않았었나요? 있었죠. 네. 예. 또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있긴 하지만 얘는 원래 이제 수명이 그렇게 길게 설계된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네네. 그래서 수명이 이제 한 7년 되니까 다 돼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궤도를 이탈하면서 조만간 추락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추락이라. 이게 어떤 상태냐면 지금 지구 상공 270km에서 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360km에서 돌고 있어서 이미 90km가 떨어졌습니다. 현재 매일 2km씩 궤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대기권 진입할 때 불타고 뭐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제 제가 날아가고 뭐 그 파편이 날아가고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곧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바다라든가 원하는 지역에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없어요 혹시? 그게 참 야리까리합니다 지금.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고도가 200km 안으로 들어오면은 떨어지는 속도가 급속히 빨라져서 지금 현재로서는 2월, 3월 내로 추락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면이 있다면 이 텐궁이 떨어질 지역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돌고 있는 궤도가 대략 북위 43도에서 남위 43도 사이예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과 도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쿄, LA, 뉴욕, 마이애미, 리우데자네이루, 로마, 시드니, 베이징, 방콕, 뭄바이, 그리고 한국 전역이 포함되죠. 서울, 부산, 평양,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뉴스에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에. 한반도에 추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추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이제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추락하면 뭐 파편을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아무 피해도 없을 가능성이 99%이긴 합니다. 다 타버린다? 일단 지상으로 떨어지면 이제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다는 아니고 거의 이 부분이 약간 또 걸리는 건데 거의 다 타게 되고요. 조그만 거 하나 맞으면 죽어요. 떨어지면 안 돼요. 사실은 어디 표현 보니까는 나사 하나만 떨어져도 이게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속도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일반적인 원칙은 거의 다 타고 약간 잔해가 떨어진다고 해도 뭐 인구 밀집 지역이란 건 사실은 굉장히 좁은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그렇죠. 제 말은. 예. 확률적으로 지구 이제 전체 면적에 비하여 바다도 많고 황무지도 많으니까. 예. 우리 뭐 한반도를 따지더라도 네. 산이나 이런 데도 많고 그렇죠. 도시는 전체에 얼마 안 되니 네. 따지고 보면은 통제가 안 되더라도 확률적으로는 거의 뭐 0.000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인 거 뭐 아닙니까? 수조 분의 1%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률적으로는. 네. 예. 확률이 안심시켜주지 않는 영역이네요, 이거는 근데.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은 아니고 네. 과거에도 우주정거장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러시아에서 네. 이 우주정거장을 쏘고 나서 우주정거장이 소위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수리를 못하고 네. 생명이 다 있다 싶을 때 어느 지역에 떨어뜨리겠다라는 네.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중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떨어뜨릴 만한 기술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뭐래요, 중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1979년에 이제 미국의 스카이랩 떨어질 때는 네. 통제를 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무게가 74.5톤이라서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얘는 의도적으로 이제 궤도를 조종해서 사람이 없는 인도양과 호주 사막 지역에 약간의 잔해가 떨어졌는데, 네. 참 신기하게도 그런 와중에도 집 한 채를 부쉈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다쳤어요. 그거를 그 사람이 운이 좋은 거죠. 집 한 채가 손상됐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하신 건 이제 미르죠. 네. 예, 소련, 러시아 우주정거장 미르도 2001년 3월에 네. 얘도 21톤짜리라 큰 겁니다. 네. 남태평양에 추락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늘 일어나는 건데 지금 좀 걱정하시는 대로 네. 텐궁 1호의 경우는 중국 측에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궤도로 돌지 않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원하는 지점으로 떨어뜨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죠? 궤도가 이상하다? 궤도가 이상하다든가 뭐 네. 주변의 관측 결과 좀 그런 게 아니냐. 네. 근데 중국 측에서는 당연히 부정을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인정합니까? 예. 그리고 사실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미사일 것도 발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인정을 안 하는 타입일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통제력을 잃었다면 이제 정말 운이 나쁘면 사람이 사는 지역의 일부 잔해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우리 정부가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거 어떻게 대비해요? 어떻게 떨어지는? 일단 정부는 한반도에 텐궁의 잔해가 떨어질 확률을 0.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높게 보고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요. 0.0001%가 아니고 0.4%가 높은 편이네요. 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0.4%라도. 예, 특히 뭐 대도시에 떨어지면. 네. 그래서 사드 안 됩니까? 사드? 사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사드 이거 텐궁 맞추면 안 됩니까? 네, 사드 그렇게 되면 사드가 우리 어떤 생명의 은인이 되는 그 상황이네요. 0.4%를 0%로 만들어버리는 사드.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미 천문연구원에서 이것을 대비한 우주위험 대응 훈련을 실시를 했어요.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죠? 대응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이렇게 가는데. 숨고 이런 거 아닐까요? 잘 모르는데. 덜 놀래기 이런 건가요? 심호흡? 예,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려 천문연구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과기정통부하고 네. 천문연구원이 텐궁 1호의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긴 해요. 네, 그 0.4%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쳐다보면서 운이 좋기를 바라는 거잖아,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대비가 어떻게 대비가 되냐, 이거지, 나는. 어디에 떨어질지는 추락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대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대비는 놀래지 말자예요. 어떤 경우에도 놀래지 않도록 다 같이 참선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부동심. 게다가 이게 좀 엄청난 크기의 덩어리로 떨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다 아니죠. 파편이 되니까. 조그만 파편으로 떨어지는데, 네.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게 얼마나 큰 파편이 떨어질 것이냐, 얼마나 탈 것이냐. 그것도 알 수가 없죠. 그것도 알 수가 없고, 네. 한두 시간 전까지 알 수가 없고. 대기권 진입하면서 얘가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예. 압력을 견디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예. 이제 한두 시간 전에는 알 수 있다라는 상황이라, 사실 그렇게 마음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두 시간 전에 이게 그 한반도에 떨어질 네. 가능성이 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 정부에서 네.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 요즘 문자 잘 오잖아요. 그렇죠. 다 보내가지고 재난 문자. 예. 콘크리트 건물 안에 계십시오. 가능하면 그런 정도의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운이 나쁘면 자네가 이제 우리 집 옥상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옥상에 떨어져서 옥상에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콘크리트를 조금 흠집을 내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충격량인지 모르겠네요. 초속 몇십 킬로미터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예. 웬만한 자네면 다 뚫고 들어올 거예요, 아마. 집을 네. 근데 뭐 이렇게 운이 나쁘면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그 중국을 나중에 탓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러면 네. 다음 시간 이걸 알아봅시다. 예. 그런 경우에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아스팔트, 그 콘크리트 두께는 얼마니까, 뭐 이런 거. 하여튼 좀 알아볼까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그럴 경우, 2시간 전에 이런 경보를 받을 경우, 요런 건물로 뛰어가시오라든가. 그 건물들 지정을 해가지고. 예. 물론 대부분은 안 뛰어가겠죠. 근데 마음에 안식을 얻고 싶은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 듣고 말겠지만, 거기 가면 되긴 되는구나. 네. 생각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소위 말하는 중국의 과학 굴기에 어떤 시험대가 하나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컨트롤이 되느냐. 어떻게 원하는 대로 남태평양에 지금 떨어뜨릴 계획인데 그게 만약 안 되면 이제 중국이 과학적으로는 또 체면을 크게 구기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도 부럽네요. 인공위성을 쐈다가 이제 수명에 닿을 때까지 네. 수명에 닿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아직 그런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네.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제로 이야기도 드리면서 그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좀 부담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왓슨의 무능함에 또 얘기를 했었고 왓슨의 무능함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얘기 비슷한 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이 지구 궤도의 우주 정거장을 갖고 있잖아요. 천궁이죠. 천궁, 예. 텐궁. 텐궁이라고 하는데. 네, 그쪽에서는. 예, 이게 이제 뭐. 티엔궁이죠. 예. 예.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미국만큼이나 많은 로켓을 쐈다. 네. 중국이 그런 얘기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텐궁이 한자로 천궁, 즉 하늘의 궁전이라는 의미로 좀 멋있게 지은 건데, 이게. 안 간 거죠. 아직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걸 하기로 한 것이지, 뭐 게으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언캐니밸리. 네, 언캐니밸리. 언캐니밸리. 네, 로봇 용어입니다. 언캐니라는 게 뭐 불가사의한 이런 건데. 불편한, 뭐 좀 안 좋은, 이상한 계곡이라는 뜻인가요? 무슨 그렇죠. 뜻일까요, 이게? 예, 그런 얘기죠. 어쨌든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갑자기 새로운 용어가 궁금해서 언캐니밸리. 네.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씁니다, 사실. 일본 누군가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뭔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얘기는
얼마 전에 제가 중국의 과학굴기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알파 7 그래비티 영화에 나옵니다. 혹시 그렇죠. 네. 예. 건너편에 있는. 그렇죠. 예. 우주정거장으로. 예. 그래서 산드라 블럭이 이제 여기에 어떻게 가가지고 네. 이제 지구로 탈출에 활용을 하잖아요. 여기에 길이가 한 10m쯤 되고 무게가 8.5톤이니까 인공위성으로 작은 녀석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얘가 이제 곧 떨어질 예정입니다.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지금 2011년 9월에 발사가 됐거든요. 2011년 9월 뭐 별로 안 됐네요. 보통 이 정도면 그냥 수명이 다 됩니다. 그래요? 예. 우주정거장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의 수명은 그 정도였던 거죠. 물론 뭐 러시아 우주정거장 막 10년, 20년 있지 않았었나요? 있었죠. 네. 예. 또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있긴 하지만. 자, 언정원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하. 그 소피아 다뤘다고 누가 방금 전에. 네. 저는 그 소피아 별로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는가? 일단 좀 무섭게 생겼고. 너무 무섭게 생겼어, 진짜. 예, 그러니까요. 그게 그 로봇계에서는 이제 언캐니 밸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그게 사람에 가까워졌는데 사람이 아닌 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이 반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하죠. 예. 정말 사람 같으면 또 감탄하게 되는데. 그렇죠. 어설프게 사람 같은 거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걸 언캐니 밸리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소피아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는 사적으로 그렇게 애정이 안 가더라고요. 기술이 거기까지밖에 얘는 원래 이제 수명이 그렇게 길게 설계된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네네. 그래서 수명이 이제 한 7년 되니까 다 돼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궤도를 이탈하면서 조만간 추락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추락이라. 이게 어떤 상태냐면 지금 지구 상공 270km에서 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360km에서 돌고 있어서 예. 이미 90km가 떨어졌습니다. 현재 매일 2km씩 궤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대기권 진입할 때 불타고 뭐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제 제가 날아가고 뭐 그 파편이 날아가고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곧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바다라든가 원하는 지역에 떨어뜨릴 수